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도서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너무 많고 이 매크로 이벤트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사람의 어떤 입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말을 몰라서 이 위험자산 포지셔닝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그 확보한 현금으로 그 코스닥이랑 코스피 인버스를 5%씩은 깔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식이 한 80% 초반이고 인버스 2개 해가지고 10%, 그 다음 현금 한 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매크로 결과 보고 이제 현금을 더 확보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오늘 이제 있는 이벤트가 이 비농업 고용 수정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선 또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피어 앤 그리드 이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데 이게 또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특정 업종 강도 지수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많이 내려와 있다면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 붉은색이 올라가는 구간은 시장이 힘든 구간이고 업종 수익률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커지면서 뭔가 폭탄이 터지거나 시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장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용부터 줄여라, 이번 주는 신용부터 줄여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현금을 줄이거나 또는 인버스를 해지를 어느 정도 비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위험해 보이는 데다가 이거 일정 보면 23일에 일본 의회에 우에다 총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9시 이제 반부터 의회에서 이제 발언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또 시장을 휘청이겠죠. 얘네가 또 금리 인상을 더 한다 이러면은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의 격차가 좁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또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그래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또 금요일 아침부터 또 휘청이겠죠. 게다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일정상으로 보시게 되면 파월의 연설이 있어요. 이 파월의 연설이 일종의 기조연설인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기조연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적절한 시기가 다가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5냐 50이냐 아니면 아예 아니라고 하거나 뭐 실망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을 9월 19일날 하는데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지금 주가가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리츠도 오르고 비금속도 오르고 그다음에 테크도 어느 정도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겠느냐 이런 거가 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때리든지 아니면 실망을 시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 파월 의장이나 일본 애들이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무조건 할 거다라고 제가 뭘 데이터를 보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주식을 하는 거면은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건 데이터가 아니고 얘네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버스를 코스닥이랑 코스피 각각 5%씩, 그 다음에 주식은 한 80% 초반, 그리고 현금 한 3-4%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그 저녁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 뭐 이거 막 이상해져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또 시장 휘청이고, 그 다음 내일 금요일날 저녁도 주가가 안 되겠죠. 금요일날도 주가가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국내 시장이 주가가 시원하게 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좀 깔고 가야겠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9월달 들어가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9월달에 이제 여기 3일날 ISM 제조업 지수 나오죠. 그리고 여기 9월 4일날 수요일날 11시에는 졸트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9월 5일날 목요일에도
이 비제조업 관련된 지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9월 6일날 이제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실업률이랑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고, 보통 이제 이 피어인 그리드가 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 걸리는 기간이 보통 15거래일이거나 또는 20거래일 정도가 걸려요. 그럼 8월 21일부터 대략 한 20거래일이면 추석 지나고 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9월 19일이니까 이 9월 19일까지는 이 인버스를 좀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럼 언제 인버스를 풀 거냐? 이게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으로 떨어지던지,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충분히 위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피크아웃을 하던 모습을 보이던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인버스를 줄일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인버스를 좀 어느 정도 깔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벤트에 이 연준의 제롬 파월의 코멘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에다의 코멘트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겠지 라고 이제 주식을 100% 하는 거는 내가 아무런 전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행동들은 앞에 지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길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야 나 이번에 지뢰 안 밟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한 번은 잘 피했다고 하지만 그런 습관을 계속 들였다가는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좀 섞어보자. 그리고 그게 혹시 내가 주가 수익률 회복하는데 방해가 되더라도 이번 의사결정에 내가 후회는 없다. 저는 이게 맞다. 왜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가늠을 못하고 얘네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휘청일 수 있는 너무 이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시기인데다가 각종 지표들이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